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요즘 불경기다 해가지고 다들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죠. 이제 방문 요양을 비롯해서 그 장기 요양 기관들은 그래도 이제 경기를 조금 덜 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수급자 확보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수급자 확보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하나 각종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그 잘 지키고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또 이제 피해 가셔야 되는데 이제 고시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제 19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을 아시면은 이제 뭐 규정을 어겨서 피해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이걸 알면은 수급자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의 수급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제 19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제 19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 내용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19조를 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급여 비용은 가부터 6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건 뭐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3,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거고 1등급과 2등급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할 때는 가 7과 8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죠. 가부터 가 6까지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루에 제공할 때는 1일 3회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한 명의 수급자에게 하루에 3번 서비스가 가능한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2시간의 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이죠. 오전에 2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오후에 한 1시부터 4시까지 이제 3시간 하고 그리고 또 2시간 있다가 한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이제 또 2시간 하고 이게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흔치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1등급과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7 그리고 가8 그러니까 이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좀 셉니다. 1등급과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망을 보시면은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서비스 제공한 경우에 가 8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사실은 이 사망은 있으나 마나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당연히 68,03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죠.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망은 있으나 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항부터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고 약간 낯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요겁니다.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에게는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달에 8일 안에서 270분 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등급과 4등급, 그러니까 5등급은 해당이 없고요. 3등급과 4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일에 한해서 그러니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쪽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210분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3, 4등급은 하루에 최대 180분 이상, 210분 미만 이렇게만 알고 계셨는데 수급자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한 건데요. 평상시에는 3, 4등급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55,350원 2025년 기준으로. 그런데 수급자 등 특별 요청이 있을 때는 월 4일에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210분 이상 또 240분 이상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270분, 300분, 330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시에 보시면 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월 4일에 안에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말해서 210분 이상, 240분 미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10분 이상은 다 가능하다. 그러면 210분 이상이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1등급과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한 달에 월 8일, 그러니까 3, 4등급은 월 4일, 그렇지만 1, 2등급은 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상당히 긴 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고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5항 보겠습니다. 제 상황에 따라 270분 이상 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급여 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각 8회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각 8회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리저리 많이 듣다 보니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사업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겁니다. 기본 금액이 있어요. 기본 금액. 기본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 그러니까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추가가 돼야 되죠. 왜냐?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제공했으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270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68,030원이라고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뭐 300분 이상, 330분 이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기본 요금은 68,030원이 쭉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은 240분 이상 금액이죠. 일단 쭉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이처럼 300분 이상 그러면 16,940원이 붙고 330분 이상이면 68,030원에다가 24,580원이 더 붙는다. 그러면 요 금액이 뭐냐 이거죠. 요 금액 16,940원, 24,580원, 34,120원. 요 금액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미 고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한 번 더 추가로 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0분 같은 경우에는 270분에다가 30분이 더 추가됐잖아요. 270분은 68,030원입니다. 이거보다 30분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30분 16,940원을 한 번 더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다소 좀 특이한 게 보이실 겁니다. 뭐냐면 240분일 때 단가가 68,030원이고 270분일 때도 68,030원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맞춰서 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고시로 넘어오면 바로 이제 2회 분할해서 2회로 분할해서 산정한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에도 불구하고 3등급,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 8의 금액을 산정한다. 말 상당히 좀 길죠. 근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자, 3, 4등급이죠. 3등급, 4등급. 자, 이 경우에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는 가 8의 금액을 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일단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240분 이상 270분 미만. 자,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자, 240분 이상 270분 미만 68,030원. 그쵸?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에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자, 질항을 보겠습니다. 질항.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일기간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급자분들이 너무 좀 신체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요양보호사 2명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2명이 투입이 되는 경우는 목욕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목욕이 아니에요. 방문 요양입니다. 자, 방문 요양에서도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비용이 산정되느냐? 가 1부터 가 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보십시오. 들어오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에 제공한 경우에는 1인당 가 5까지만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사실상 고시 산정표는 3, 4등급 어떻습니까? 180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 6은 안 됩니다. 가 5까지만, 여기까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각각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 특이한 것은 왜 가 5까지만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예, 워낙 초기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아무튼 고시에 나왔으므로 이걸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육은 안 된다. 요양보호사 2명일 때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5까지만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 5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항은 방금 읽었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왜 굳이 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는지 그것은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사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하지 않겠죠.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아주 긴박하고 뭔가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잘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2항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제 입주 요양주,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고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족,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 요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동거를 해요. 같이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체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공단에선 돈을 주지 않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입주요양입니다. 입주요양. 그러니까 입주요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죠. 뭔지 아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돈이 안 나와요. 예?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요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에 개인적인 사적인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금 수급 급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주 요양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건 센터건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줘야 돼요. 예,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센터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구절을 보십시오.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항에 따르면 입주 요양을 할 경우에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엄밀한 의미로는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입주요양 주의라고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동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의가 좀 요망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항도 좀 중요한데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17조 5항에 따라서 이제 급여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그 120분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2시간 중에서도 인지자급 활동은 60분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된 그런 경우라든가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인지자급 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표에다 적어놨는데 17조 5항에 따라 이제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으로 120분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20분의 서비스 제공을 못했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면 이해를 해준다. 봐준다. 라는 것이거든요. 뭐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뭐 이런 경우에는 120분을 제공을 않더라도 봐주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20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제공을 안 하면은 문제가 된다. 예? 청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이제 14항도 중요한데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17조 6항에 따른 그러니까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말하는데요. 이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용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되면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안 하더라도 괜찮은데,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재활동용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이제 제가 14항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19조의 내용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한 번쯤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도 없고 제가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 제공할 방법이 없다 보니 제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몇 번씩 이제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3, 4등급은 이렇고,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급은 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40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한데, 뭐 수급자가 요청을 했을 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수급자가 특별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신체적, 곳에 보면은 수급자가 어떤 뭐 정서적, 신체적, 이거 어쩌? 사항인데 사항. 예. 예.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서적 부분이라든가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고시에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보다시피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잘 작성을 하라 라고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특별한 요청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서비스 제공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해석하기가 난해했던 고시 제19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